슬프타임즈 2023년 8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오늘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된다. 이런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 실적 일부 기업 오늘 공시된 그 기업들 중에서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 개별 손익으로서요, 매출액이 9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0.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근데 8.5%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은 0.7% 상승했습니다. KT가 대표가 바뀐다는 소리 있죠. 그러나 연결로 봤을 때는 매출이 3.2%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0.4% 하락했습니다. KCC 건축자재 회사죠. 매출액이 3조 1,500억 원대로서 7.1% 감소했고 영업이익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 하락했습니다. SKD&D 부동산 개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3,385억 원으로서 1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04.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7.9%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매출 증가보다도 그 원가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이게 매우 궁금하네요. 사마 페인트 공업, 페인트 요즘에 공업자를 붙이면 좀 촌스럽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그 끈질기게 상호 안 바꾸고 옛날의 사마 페인트 공업을 유지하는 회사로 잔잔한 이 상호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네요. 매출액이 3,150억을 달성해서 3.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조금 더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업이익률은 0.2% 상승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있는 그 국내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죠. 매출액 6,892억 원으로서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88.5%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1%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하락세인데 이렇게 그 사행성 업종이 이익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장사도 안 되니까 그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런 사행심을 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좀 이게 부정적인 상징일 것 같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출액이 3,618억 원으로서 6.9% 감소했고 영업이익 83.8%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9.9%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이런 롯데 계열에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휴대폰, TV 등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형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 포일, 이렇게 싸는 것 모양이에요. 포일의 제조 판매로 나와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매출액이 2조 5,764억 원으로서 3.4% 감소했고 영업이익 38.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1%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오늘 좀 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편집을 해봤어요. BC월드 제약 매출액 379억 원으로서 10.2% 증가했고 영업이익 412.7%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9.7% 상승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매출 6,764억 원으로서 4.3% 감소했고 영업이익 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8% 상승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영업손익구조 이런 것이 분석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매출이 줄더라도 영업이익은 낼 수 있다. 이런 거. R서포트 매출액 252억 원으로서 7.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28.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 하락했습니다. 원격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택 매출액 590억 원으로서 60.3% 증가했고 영업이익 260억 원으로서 180.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44.1%가 됩니다. 18.9%가 증가했어요. 의료장비의 제조 수출입법인데 우리나라 의료장비보다도 외국 의료장비 뭐 이런 걸 들여다가 좀 파는 건지 마진율이 엄청 높은 그런 장사를 하고 있네요. 크리스탈 신소재 매출액 397억 원으로서 30% 증가했고 영업이익 70.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7% 상승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뭐 합성 운모 프레이크, 파우더, 내화 운모 테이프, 그래핀 파우더, 그리고 진주 광택 안료 이렇게 뭐 독특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중국계 기업이군요. 장수성 장인시 주당친 신웨이로 59에 소재하고 있다. 이게 또 홀딩스가 있는데 버뮤다 지역에 버뮤다가 아니고 어디죠? 그 남태평양 어디에 이 홀딩 컴퍼니 말하자면 종이 회사를 가지고 또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코나 아이 매출액 1,449억 원으로서 14.9%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18.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7% 하락했습니다. 스마트 카드, IC 칩이 내장된 카드 이런 거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하는 회사다. 코나 카드라는 게 있어요. 코나 카드. 요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효도 카드라고 제가 불러가지고 아들놈이 용돈을 조금 넣어주면은 그거 좀 쓰고 있습니다. 전경영 차기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추대 요거를 조선일보에서 속보라고 냈는데 이게 속보 성격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경련이 전경협으로 바꾸고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류진 풍산 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뉴스를 보면 확정 이렇게 이제 얘기되기도 합니다. 55년 됐죠 정경련이. 근데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가 이번에 그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좀 다시 한번 으쌰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미국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해봤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여기 1958년생이면은 저보다 좀 많이 어리네요. 그런데 경북 안동 출신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눈에 띄는 것은 뭐 여러 그 직함이 있지만 CSIS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여기 대단한 데인데 여기 이사회 이사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미국하고의 그 인맥이 상당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네요. 이런 분이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호 태풍 상륙 전망 9일부터 부울경 영향권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한반도 지도지만은 지금 거의 큐슈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쪽에 있는 정도인데 이게 이제 9일이면은
오늘이 7일이니까 이틀 후에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 중부지방은 안 느끼지만 남쪽 지방이 크게 피해를 볼 것 같고 현재 지붕을 날릴 위력 정도의 강도다 이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기 뉴스 1에서 좀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일본 시사통신 쪽에서는 8일에서 10일경 큐슈의 최접근, 기록적인 폭우의 염려, 폭우재해 엄중 경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 본체의 활발한 비구름이 걸리고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계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미 해외 기지 험프리스 잼버리 철수작전의 실력 발휘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좀 그렇죠. 딴 데는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들어가고 있다. 영국이 제일 많이 참여해서 4천여 명이 서울 쪽으로 올라왔는데 숙소를 못 구해서 난리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가 이 기지 내에 헬기들이 떠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군들의 이 주거 아파트인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구경해 볼 수 있는 거면은 미국 군인하고 뭐 알든가 하면은 이 동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간 건데 어쨌든 미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돈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만큼 숙박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수용을 할 만한 미군 기지에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평택 용산에서 옮기라고 협상이 완료가 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 그러니까 용산 이런 거가 한국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물러나라. 그 대신 좋은 데 주겠다. 해가지고 한 10조 8천억 예산이 됐는데 우리가 한 9조 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이 져준 거나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최대로 넓은 미군 기지라는 얘기입니다. 홍콩 80만 원, 한국은 200만 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 비싼 이유. 여기까지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외국인 가사 관리사 급여. 싱가포르는 월 60만 원 수준뿐이는 안 되고 홍콩 월 80만 원, 대만 월 80만 원. 그리고 일본도 최저임금 적용을 한다. 입주형 없고 출퇴근만 가능하다. 우리가 대부분 반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정권 아새끼들도 공무원 아새끼라고 불리면 좀 미안하고요. 근데 뭐 창조적인 머리가 없으니까 대부분 어디 가서 일본에 가서 구경을 하고 이번 잼버리 대회도 출장을 뭐 99번을 갔다 왔다는데 뭐 하러 갔다 왔는지 실패한 그거를 배우러 간 건지 그런 겁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거 거의 흉내내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출퇴근해야 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그러니까 개별 계약은 안 되고 무슨 기관이 또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관이 있어가 기관으로 계약을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에 9,860원 됐죠. 저는 한 10,000원 일본이 이제 천행이 됐습니다. 시급이. 근데 일본은 업종 및 지방마다 틀리게 융통성에 가이드라인만 제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최저임금을 융통성 있게 적용을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획일적이라는 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게 이제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돈 많이 사는 쪽에서는 최저임금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해서 차등 적용하는 그런 어떤 그 조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2017년에 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와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를 도입했다. 아, 옛날 말로 하면 식모죠. 식모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월급을 뭐 주든 안 주든 그 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식모가 들어오면은 누나 항상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오면은 그 나이가 들면은 주인 입장에서 시집까지 보내는 거를 의무로 알고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식모 언니들은 모두 잘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망해가지고 안쓰러워했던 시간 그 식모 언니가 찾아왔던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또는 버스트. 왜 일부 사람들은 오ttawa의 300억 달러 EV 내기가 캐나다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 제목을 선정적으로 짓질 않고 나름대로 뭐 질문형 이런 그 독특한 맛을 외국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어떻게 그 캐나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그 IRA법을 따라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흉내 내서 좋을 거 없다. 한마디로 기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포스트지인데 아무리 그래 봐야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금융과 같은 기능들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본사를 주체라기보다도 주관하는 미국, 독일, 일본 또는 한국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르도 총리가 뭐 이렇게 폭스바겐 하고 뭐 하는 얘기는 모양인데 잠깐 캐나다도 그 자기네 나라에서 뭘 만들면은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걸 만들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미국 거를 흉내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세라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원어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우리 말로는 그 문 아니 문 간 아닙니까? 간 사이간자 신뢰할 때 그래. 자 마세입니다. 어느 자동차는 어디냐? 이게 어느 나라 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혼다와 현대는 같게 들려 본국의 발음이 어렵다. 자동차 메이커의 이름. 일본인에게는 어려운 알파벳 발음 문제. H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전혀 달라진다고 혼다와 현대가 있는데 일본어로 치면은 그 별개로 들리는데 서양에게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혼다. 음. 어, 그래서 그 LA 출신의 일본계 두세 친구 등은 현대도 일본 업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름이 비슷하기에 혼다의 자회사 같은 오해까지 했었다. 같은 H로부터 시작되는 탓인지 현대와 혼다가 들리기에 따라서는 닮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화를 하는데 메이커가 마치 다르면 전혀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어의 차이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기네는 그런 발음을 잘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이 그 영어 알파벳 발음을 못하는 것은 오로지 그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보다 한글보다 600년인가 앞서가지고 가다가다 히다카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초성, 중성, 그 종성이 조금 있지만 하나뿐이 없죠. 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이 개차반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SF 같은 드라마를 쓴다면은 미래 세계의 일본이 한글을 가져다 쓰면 어떨까? 한국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니들 말을 한글로 그냥 써봐. 그러면은 영어를 우리처럼 발음할 수 있어. 어, 그런 거를 좀 언어학자적인 측면에서 쓰지. 혼다와 현대는 같게 들리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에, 뭐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화될 정도가 된 모양이에요. 한 디스플레이 아류일 뿐, 중 BOE 애플 놓쳤다. 소부장 D과장이라는 게 잘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소부장까지 많이 들어봤지만은 소 그죠 소재, 부품, 장비 D는 뭐야? 과는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초도 물량 양분, 아이폰 15 전작보다 많이 팔린 듯 국내 협력사 기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가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기종의 홀 디스플레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BOE는 구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빈칸이 나왔네요. 요거는 그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가 일요일 날 방송한 거에 일부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어,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저성장 그거는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진직 하나의 부재로서 우리가 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 그게 어떻게 끝날지 터널이 그거는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현재로서 그냥 느껴보는 느낌 같은 느낌은 방위 산업의 탈출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10% 성장 때 있다가 5% 성장 때 이게 이제 1990년대 말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2000년대 3%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지금 1% 성장으로 떨어졌다. 근데 그 일본은 1% 때가 19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됐던 거죠. 일본이 조금씩 이제 인플레로 살아난다 하는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뜨거운 그 디플레이션 맛을 봐야 된다. 그래야 정신들 차린다.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도 내려야 되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집장가도 못 가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라도 내려서 그래서 뭐 은둔형 청년들 증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한 거기다가 점점 더 늦어지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저도 우리 나이 때만 하더라도 20대 중반 넘으면 다 취직을 했어요. 빨리빨리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물론 그때도 재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정상 코스로 가면은 한 27 정도면은 다 결혼하고, 뭐 전세라도 좀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발전할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축복받은 세대였던 거죠. 경제 발전하지, 인플레가 조금씩 되지, 월급 오르지, 그리고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고, 그거 지금까지 계속 됩니다만은, 이제 그 역전세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전세 사기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그 스펙을,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스펙을 올리다 보니까 이 시집장가 갈 시기를 또 놓치고,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저 꼰대, 저 꼴통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자 우리 징병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슈카월드는 20대의 사회 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정책 이게 정책 가지고 될 얘기인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청년주택 무슨 지원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 박원순이 그 사회적 경제 할 때 그때 이제 뭐 사회적 그 뭐 공동체 뭐 어떤 그런 한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 집단 농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집단 농장. 그 아이디어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2020년에 이제 이 취업률이 청년 이 취업률들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2021년도에는 14.1% 아니 15.6%가 이제 취업사가 증가했는데 정규직은 1.5%뿐이 증가 안 하고 비정규직이 14.1%다. 그런데 이제 이 늘었다 하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현재 이 생활 엔겔 지수를 위해서 취직한 그런 비정규직이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만 파트타임도 있고 파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기업들이 정규직을 또 잘 안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겠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AAA에서 AA로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기저에는 미국 달러의 세계 패권 때문에 미국은 망할 리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실제 종이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고 방코르라고 은행 간에 거래되는 국가 간 거래되는 이런 거로 해서 초국가적 통화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전쟁 2차 대전이 미국 아니면 니들이 어떻게 이겼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레튼 우즈 회의부터 미국이 실질적인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거고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아무리 뭐 경제학자로서 옳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은 달러가 지배하는 게 됐기 때문에 부채 갚아라 그러면 달러 찍어서 갚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달러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겠지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JP 모건 다이머는 강등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신용기관이 결정한 물자가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피치라는 신용평가 등급 기관에서 문제는 거버넌스 통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이든이 이번 강등은 트럼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벌써 선거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X된 트위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방송 언어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어느 건지 저는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했을 때 MBC에서 뭐 한 거 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X된이라는 건 우리 보통 좆됐다 이렇게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좆된 트위터.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X를 좋아한 모양이에요. 머스크가. 그래서 1999년 28세 때 일론 머스크가 X.com 스타트업을 창업해 가지고 당좌예금에서 보험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때까지
제공하는, 그리고 투자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사이트로 구성했는데, 이게 이제 페이팔한테 잘 팔렸어 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저커버거, 페이스북, 메타가 됐죠. 스레드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머스크가 비관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나하고 붙을래? 그러니까 이 트위터 영자가 저커버거가 주짓수 한다는데, 당신이 당해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머스크는 나는 철장 싸움으로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 저커버거가 어디서 붙을래 하니까 라스베가스 옥타곤이라고 결투 위치를 답변을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주짓수를 배운 어떤 선수들인 것 같고, 또 그 말을 해놓고 지도 이또 그 주짓수를 배우는 장면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점잔 떨고 무게 떨고 이러기 때문에 나이는 그 주크버거가 더 젊지 않을까요? 그 일론 머스크보다. 그렇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채식을 하면은 안 돼요. 채식도 해야 되지만은 괴기를 먹어줘야 이게 결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뭐 채식이 많고 건강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괴기 많이 먹어주고, 더 좋은 게 뭐냐, 나물도 많이 먹고 김치, 채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고 체격도 크는 거고, 그래서 수 틀리면은 우리나라 어떤 예를 들어서 어, 그 이마트하고 GS 마트하고 붙는다 한다면은, 좋아, 우리 한번 어디서 붙어보자, 뭐 이런 재밌는 사건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겠죠. 동방예의지국에서 뒤통수는 깔진 모르지만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뒤통수 안 까고 직접 한번 다이다이 붙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